아, 고모. 나 옷 갈아입고 있는데요. 어머, 미안. 그런데 고모는 나가지 않았어요. 문을 잡은 손이 잠시 멈췄죠. 순간 눈앞에 태준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 이렇게 남자가 된 거지? 예전엔 늘 장난기 많던 애였는데 지금은 말투 하나, 눈빛 하나까지 달라져 있었거든요. 고모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어렸을 때 이미 다 봤는데 뭐 어때? 그 말에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지금은 다르죠. 내 나이가 40인데. 고모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른답게 굴어볼래? 어른답게요? 근데 이거 좀 억울한데요. 뭐가? 고모만 어렸을 때 나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건 반칙 아닌가요? 고모가 피식 웃었어요. 참나, 내가 널 아기 때부터 봤는데 그게 왜 반칙이야? 그럼 기억엔 없지만 저도 고모 이미 다 본 거네요. 짧은 침묵. 고모는 말을 잇지 못했고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 안엔 늘 따뜻한 커피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내가 그 집에 머물게 된 지도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규칙적인 리듬, 익숙한 구두 굽소리. 그리고 잠시 후 부엌 쪽에서 나는 커피 향. 그녀는 언제나 내 하루보다 조금 먼저 깨어 있었다. 작은 잔의 커피를 따라 내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곤 했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했다. 오늘은 면접 본다더니? 그녀의 짧은 물음. 네, 오후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가 시작됐다. 그녀는 나보다 15살 많다. 인생의 굴곡을 이미 지나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있었다. 말수는 적지만 말에 무게가 있었다.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며 그 사람의 생활 리듬 속으로 스며드는 일.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언제나 나보다 먼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그녀가 만든 간단한 반찬과 국이 놓여 있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 질문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나는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버스도 잘 타고 면접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느리게 보였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 대신 공기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순간들. 밥을 다 먹고 난 뒤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늘 고개를 저었다. 그냥 두어. 그런 건 내가 할게. 그래도 좀 미안하잖아요. 미안할 게 뭐 있어. 같이 있는 게 고마운 걸. 그 한마디에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 그 모든 게 묘하게 가깝고 또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단순히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일까? 아니면 그 질문의 끝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희미한 커피 향과 그녀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 집에 오게 된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지 한 달, 원룸 보증금은 거의 다 까먹었고 월세 낼 돈도 없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의 연속이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태준아, 요즘은 좀 어때?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그냥 그렇죠. 조금 버티고 있어요. 그래? 그럼 일단 나와서 밥이나 먹자. 얼굴도 볼 겸.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날,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정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코트를 걸친 모습이 도시의 겨울과 이상하게 잘 어울렸다. 집은 어디야? 이제 곧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 있을래? 네. 방 하나 비어. 나 혼자 사는 거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며칠 후 나는 그녀의 집 문을 다시 열었다. 정갈한 향, 나무 바닥, 그리고 익숙한 커피 냄새. 방은 저쪽이야. 짐은 편하게 풀어. 그녀는 짧게 말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괜히 주위를 둘러봤다. 벽에 걸린 그림, 깔끔히 정돈된 책장,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게 차분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하게 이질적인 감정이 일었다. 이건 단순한 신세가 아니라 어쩐지 새로운 생활의 시작 같았다. 며칠 동안은 어색했다. 그녀는 늘 조용했고 나는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식탁에서는 주로 그녀가 묻고 내가 짧게 대답하는 식이었다. 태준아, 일자리는 좀 알아봤어? 네, 면접 하나 봤어요. 결과는? 아직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조급해도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이상하게 남았다. 조급해도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 마치 내 인생을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다. 아침엔 내가 커피를 내리고 그녀는 라디오를 켜놓은 채 신문을 읽었다. 어느 날은 마트에 같이 갔다.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녀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느껴졌다. 계산대 앞에서 장바구니를 정리하던 그녀가 말했다. 너랑 같이 나오니까 괜찮네. 혼자 있을 땐 이런 것도 귀찮았거든. 그 한마디에 그냥 식구처럼 여겨졌던 관계가 어딘가 다른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런 날은 괜히 외롭다.
그렇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대답 이후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어떤 따뜻함이 있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날부터였다는 걸. 그녀의 집이 아닌 우리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이. 그녀와 함께 산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 낯설음은 사라지고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경계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출근 대신 집안 정리를 돕다가 오래된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내 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두른 채 마치 자매처럼 웃고 있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이 사진 뭐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녀가 내 시선을 알아차렸다. 아, 그 사진 아직 있었구나. 이거 우리 엄마 맞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어머니. 나랑은 대학 때 친구였어. 어머니 친구요? 응. 같은 학과, 같은 자취방.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그저 좋은 어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다니. 그럼 어머니도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응. 처음에 나한테 부탁하셨거든. 요즘 내가 많이 힘들다고 잠시라도 따뜻한 곳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설. 그럼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야. 내 어머니 부탁 때문만은 아니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나 어릴 때 너희 엄마랑 같이 널 본 적이 있었어. 정말요? 응.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막 걷기 시작할 무렵이었을 거야. 그때 내 얼굴이 어쩐지 아직도 기억에 남더라.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땐 아기였는데. 이제 이렇게 훌쩍 커서 내 앞에 있네. 순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느껴졌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한 친구의 아들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나조차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는 내가 고모처럼 굴었을지도 모르지.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그 대답에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태준아. 네. 혹시라도 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언제든 말해줘.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그냥 가끔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거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그 사이에 껴있는 어린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 그 사진 속 세 사람이 전혀 다른 관계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어릴 적 내 곁을 지켜주던 어머니 친구였다. 나는 늘 그녀를 고모라고 불렀다. 요즘은 좀 괜찮아 보여. 어느 저녁 그녀가 말했다.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아마 이 집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그럼 다행이지. 그녀는 식탁 위에 차잔을 돌리며 말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태준아. 네.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는 누군가 옆에 있는 게 꼭 도움이 되잖아. 근데 그게 꼭 가족일 필요는 없더라. 그 말 뭔가 위로되네요. 그냥 느낀 거야. 나도 요즘 그래. 그녀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달라졌다. 따뜻한 차 향기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퍼져나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둘의 대화는 길어졌다. 가벼운 농담, 추억, 그리고 서로의 지난 시간들. 그녀는 종종 내게 물었다. 넌 어떤 여자가 좋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건 좋은 답이네. 그리고 이어서 조용히 덧붙였다.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그때 문득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미안, 깜빡했네. 그녀는 손을 거두며 웃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웃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이건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천천히 기다리는 게 중요해. 마치 인생 같네요. 맞아. 천천히 식지 않게. 그 대화가 끝나고 그녀는 내게 작은 앞치마를 던졌다. 이제 너 차례야. 나는 웃으며 받아들고 처음으로 그녀와 함께 부엌에 섰다. 조명이 따뜻하게 번졌고 그녀의 옆모습이 부드럽게 빛났다. 이상하네. 뭐가요? 이렇게 함께 뭘 하는 게 마치 오래된 일상처럼 느껴져.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다음 날 그녀는 출근을 앞두고 내게 커피를 내렸다. 고마워요. 요즘 이렇게 챙겨주셔서.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덕분에 외롭지 않아. 그녀는 컵을 들고 내 시선을 잠시 바라봤다. 태준아. 네. 가끔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 뭐가요? 이게 그냥 정인지 아니면. 그녀는 말을 흐렸다. 그리고 살짝 웃었다. 됐어. 그냥 잊어버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문득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내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 이건 사랑일까?
대답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물음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같은 층 아주머니가 힐끗 우리를 봤다. 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고 그녀가 내 팔을 가볍게 툭 건드리며 조심해라고 말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그녀가 낮게 웃었다. 괜히 신경 쓰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묘하게 어지러웠다.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꼭 신경 쓰이라는 주문처럼 들렸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태준아, 잘 지내니? 엄마였다. 대수롭지 않게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거기 있는 거 길어지니? 네. 아직은요. 그분이 많이 너를 챙겨주시나 보구나. 잠시 멈칫. 네. 고마운 일이야. 다만 내가 빚져 있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빚이라는 단어가 가슴 안쪽에 머물렀다. 다음 날은 그녀의 가게 건물 정기 점검이 있었다. 관리 사무실 직원이 내 쪽을 슬쩍 보며 물었다. 사장님 조카분이세요? 그녀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같이 일 배우는 친구예요. 직원은 네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 어딘가에 물음표가 걸려 있었다. 그 작은 물음표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다. 저녁 오래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강남역에서 너 본 듯? 누나 같은 분이랑 있었지? 여자친구야? 손가락이 멈췄다. 대답을 써다 지우고 다시 썼다. 그냥 같이 지내는 분. 잠시 후 답장이 왔다. 형, 너 요즘 괜찮지? 괜찮냐는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까? 걱정과 호기심 그리고 얕은 판단이 뒤섞인 말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접시들이 말없이 식어갔다. 그녀가 먼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표정은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 어깨는 더 단단해졌다.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조금 거슬려서요. 사람들은 원래 몰라. 자기들 얘기만 잘 알지. 근데 설명해야 할 때가 오면요.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때는 필요한 만큼만 말하면 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만, 그녀는 잠시 내 눈을 바라봤다. 우리 사이를 누가 대신 정의하게 두진 말자. 다음 주 작은 소동이 있었다. 건물 세입자 중 한 분이 나를 사장님 댁에 얹혀 사는 젊은 친구라며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건넸다. 웃어 넘겼지만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담담히 말했다. 여긴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는 곳이에요. 말 한마디도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세요. 짧고 단단한 한 문장이었다. 상대는 멋쩍게 웃고 물러섰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녀가 옆에서 조용히 내 손등을 눌렀다.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더 잘하면 될 텐데요. 이미 잘하고 있어. 아니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그게 아직은 어렵네요. 그녀가 운전을 멈추고 방향 지시등을 켠 채 내 쪽을 바라봤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건 필요할 때만 하면 돼.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건 우리 선택이야. 말끝이 오래 남았다. 선택. 내가 선택한 삶, 우리가 선택한 관계. 주말 엄마가 반찬을 보냈다. 그녀는 박스를 열어 정갈하게 담긴 용기를 하나씩 꺼냈다. 내 어머니 손 여전하시네. 네. 영양식이 많네. 널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알겠다. 그녀는 반찬을 접시에 옮기며 웃었다. 고맙다 정말.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엄마한테 우리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그녀는 내 표정을 잠시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편한 만큼. 다만 숨기느라 너 자신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우린 함께 작은 약속을 만들었다. 하나, 밖에서는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둘, 누군가가 선을 넘으면 둘 중 한 명이 반드시 선을 그어준다. 셋, 서로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상의한다. 종이에 세 줄을 써 내려가고 둘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잘한 문장들이었지만 나에겐 방패 같았다. 시간은 흘렀고 수군거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내가 달라졌다. 엘리베이터에서 시선이 느껴질 때면 한 발 뒤로 물러나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가게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먼저 웃으며 배우는 중입니다라고 정확히 답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면 잘 지내고 있어요.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과요라고 말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밤 현관 앞에 서서 우산을 털었다. 그녀가 신발장을 열고 내 우산을 말없이 대신 세워두었다. 고마워요. 별 얘길 다 하네. 그녀는 웃으며 내 코트를 받아 걸어주었다. 암울했던 하루가 그 작은 동작 하나로 부드럽게 접혔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든 우리의 일상은 식탁과 장보기, 커피 향과 짧은 안부로 채워졌다. 누군가 보기엔 평범했고 누군가에겐 의심스러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택을 새로 배우는 중인지. 밤이 깊자 그녀가 라디오를 껐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오늘 좀 힘들었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정말? 네. 오늘은 우리가 우리 편이더라고요. 그녀가 웃었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이 서로의 쪽으로 아주 조금 더 가까워졌다. 세상의 온도는 여전히 들쑥날쑥했지만 우리의 온도는 이제 쉽게 식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새벽 그녀가 먼저 깼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손이 잠시 멈췄다. 탁자 위에는 열리지 않은 봉투 하나. 발신인은 명전대학교 총동문회. 그 안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짧은 글. 다음 주 추모식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오래됐네. 그날 아침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이상한 공기를 느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침묵. 그녀의 얼굴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 그건 나보다 훨씬 더 오랜 인연 때문이었겠지. 저녁이 되자 그녀가 말했다. 태준아, 다음 주에 잠깐 학교 쪽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학교요? 내 어머니 추모식이 있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떨렸다. 같이 갈래? 그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너도 딸려있던 기억의 일부잖아. 추모식 날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다. 교정 안의 벚나무는 잎을 거의 다 떨궜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흙냄새가 은은히 피어올랐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내 옆에 서 있었다. 누군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에요, 준석 씨.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그 사람은 곧 내게 물었다. 이 친구는 어머니 친구분 아드세요. 그녀가 대신 답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안엔 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지금은 우리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 앞에 서 있었다. 넌 참 대단했어. 나는 아직도 내가 그리워.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묻혔다. 그녀 곁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묵묵히 그 옆에 서 있었다. 아마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대 내게 다시. 그녀가 볼륨을 살짝 높였다. 이 노래 내 어머니가 좋아했어. 그래요? 응. 대학 축제 때 늘 부르던 곡이었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가끔은 말이야. 네. 이 모든 게 너무 닮아 있을 때가 있어. 무엇이요? 너랑 내 어머니랑. 웃는 것도 말투도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아끼는 그 방식도. 그날 밤 그녀는 한참 동안 불을 끄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커튼을 반쯤 걷은 채 바람이 흔드는 빛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가 나를 아끼는 마음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 있는 곳에서 피어난 것이라는 걸. 그건 애틋함이었고 동시에 고통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태준아, 나 잠깐 혼자 지내보고 싶어. 왜요? 나도 내 마음이 헷갈려. 너에게 어떤 마음인지,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알아. 근데 잠깐은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지만 확실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린 이미 너무 가까워졌어.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무서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 울렸다. 그녀가 떠난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 세탁기에 남은 그녀의 옷 한 벌.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라디오를 켜면 여전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이젠 그 모든 말이 공기 속에서 흩어졌다. 나는 천천히 다짐했다. 이 감정을 붙잡으려 하지 말자.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남기자. 그녀가 떠난 지 석 달째.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사라진 복도, 비어있는 식탁, 그리고 잘 자라는 마지막 문자. 처음엔 매일 새벽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혹시 연락이 올까봐. 그러다 점점 알게 됐다. 기다림도 결국 살아가는 일의 일부라는 걸. 나는 일에 집중했다. 가게를 혼자 꾸리고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식지 않게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의 말처럼 기다림이 제일 중요한 조리법이었으니까. 어느 날 주문이 끝나고 문을 닫을 무렵이었다. 가게 문 앞에 낯익은 구두 한 켤레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익숙한 목소리. 여전히 이 시간까지 하네. 고개를 들었다. 그녀였다. 달라진 건 거의 없었지만 무언가가 한결 고요해진 얼굴이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들고 미소 지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보니 내가 없어도 잘 살았구나. 그건 고모 덕분이에요. 그 말 아직도 어색하네. 우린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잠시 후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처음엔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냥 조금 일찍 서로를 알아봤던 거 아닐까 싶더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창문에 비쳐 햇살처럼 흔들렸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그녀의 말에 가슴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천천히 서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함께 장을 보고 커피를 내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같은 영화를 봤다. 이제 우린 무엇이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바람이 불었다. 그녀가 내 옆에서 말했다. 이상하지?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모를 텐데, 이제 그게 괜찮아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르면 어때요? 우리만 알면 되죠.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말 마음에 든다. 우린 그렇게 봄바람 사이로 걸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세상이 정한 관계의 이름이 꼭 필요할까요?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그건 이름보다 마음이 먼저인 이야기였어요. 그녀와 나는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어쩌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사랑일지 몰라도 그 사랑 덕분에 더 단단해진 우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세상이 모르는 누군가의 이름이 있나요? 그 사람이 떠올라 미소 짓는다면 그건 이미 사랑의 또 다른 형태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닿기를 바라며